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회장님은 운이 좋으셨네요. 하지만 나는 평생 기업을 일으키며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운이란 하늘에서 떨어지는 별이 아니라 내 곁 사람에게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1938년 대구의 좁은 골목에서 나는 삼성상회라는 이름으로 작은 상점을 열었습니다. 밀가루와 건어물, 쌀과 설탕을 내 손으로 직접 나르며 거래처를 돌았습니다. 전화 한 통도 귀하던 시절이었기에 나는 모든 거래의 이름과 날짜, 약속 한 줄까지 장부에 빼놓지 않고 적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내 신용의 증거였고 내 생존의 법칙이었습니다. 나는 알았습니다. 신용은 기업의 생명이라는 말은 구호가 아니라 피로 쓴 약속이라는 걸요. 눈이 오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든 내일 아침까지 물건을 가져오겠습니다. 한마디 약속을 했다면 반드시 지켰습니다. 그 한 번의 신용이 쌓여 사람을 얻고 그 사람이 다시 나에게 기회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내가 세운 첫 장부의 첫 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신용은 기업의 생명이다. 그 문장은 이후 수십 년 동안 삼성의 모든 회의실 벽에 걸린 내 좌우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습니다. 성공은 자본이 아니라 신뢰로 쌓인다. 신뢰가 곧 사람이고 사람 속에 운이 깃듭니다. 나는 평생 경영의 현장에서 세 가지 힘을 보았습니다. 신용, 다정함, 그리고 감사. 신용은 믿음을 세우고 다정함은 마음을 열며 감사는 관계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다정함은 약함이 아닙니다. 상대가 무너질 때 그를 일으켜 세우는 힘입니다. 방직 공장을 처음 세웠을 때 한 직원이 큰 실수를 했습니다. 그때 한 여성 관리자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괜찮아요. 하지만 같은 실수는 2번 하지 맙시다. 그 한마디가 공장의 공기를 바꿔놓았습니다. 다정하면서도 단호한 말, 그게 진짜 리더십입니다. 나 역시 그런 다정함을 잊지 않으려 했습니다. 공장에서 야근이 길어질 때 나는 직원들에게 따뜻한 밥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걸로 오늘 힘 좀 내게. 그 작은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묶어주었습니다. 다정함은 조직의 향기입니다. 그리고 향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을 다시 돌아오게 합니다. 나는 하루를 마칠 때마다 감사 노트를 썼습니다. 오늘 나를 도와준 사람의 이름을 기록했죠. 화물차 운전기사, 김씨, 서류를 끝까지 확인해준 박대리, 그 이름들을 적으며 나는 깨달았습니다. 감사는 인간관계의 마지막 문이자 운이 들어오는 첫 번째 문이다. 사람들은 나에게 묻곤 했습니다. 회장님, 그래도 결국은 능력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나는 말했습니다. 능력은 출발선일 뿐이다. 끝까지 가게 만드는 건 곁사람의 마음이다. 내가 반도체 산업에 뛰어들겠다고 했을 때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내 곁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장님이라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철저히 준비하십시오. 그 말은 위로이자 경고였습니다. 그 한 문장이 내 결심을 단단하게 만들었고 결국 그 신념이 오늘의 삼성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알게 되었습니다. 미소는 조직의 체온이다. 미소는 돈이 들지 않지만 회사의 공기를 살리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보고가 어긋났을 때, 실수가 있었을 때 리더의 굳은 얼굴은 침묵을 낳지만 미소는 대화를 엽니다. 나는 늘 말했습니다. 미소는 품질과 같다. 품질이 기업의 생명이라면 미소는 사람의 생명이다. 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회의 때마다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말을 당신의 가족에게도 같은 어조로 할 수 있습니까? 그 질문 하나로 거짓은 사라지고 진심만 남았습니다. 말은 그 사람의 품격이며 품격은 운명을 바꾼다. 내가 평생 배운 건 이것입니다. 운은 멀리 있지 않다. 당신의 말 속에, 표정 속에, 그리고 곁사람의 마음 속에 있다. 그리고 그 운은 신용과 다정함, 감사로 다져질 때 비로소 당신 곁에 머문다. 나는 평생 경영 현장에서 수천 명의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중 오랜 세월이 지나도 기억에 남는 사람들은 단 한 가지 공통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신용과 다정함, 그리고 감사를 잃지 않았습니다. 이 세 가지는 인생의 장식이 아니라 운이 머무는 토대입니다. 1938년 대구시장 골목에서 나는 삼성 상회 간판을 내걸었습니다. 당시엔 전화 한 통조차 귀했고 거래의 시작과 끝은 오직 한마디 말, 믿습니다 였습니다. 그 한마디가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유일한 끈이었죠. 그래서 나는 한 번의 약속도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내일 아침 물건을 가져오겠습니다라 했다면 반드시 새벽길을 걸었습니다. 그 약속을 어기는 순간 나의 신용뿐 아니라 나를 믿고 기다리는 사람의 하루도 무너진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나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용은 기업의 생명이며 인간의 품격이다. 그 한 줄의 신념이 거래처를 만들고 거래처가 사람을 모으고
결국 삼성이라는 이름을 세웠습니다. 신용이 쌓이면 신뢰가 생기고 신뢰가 쌓이면 사람이 모입니다. 사람이 모일 때 비로소 운이 따라옵니다. 그러나 신용만으로는 관계가 자라지 않습니다. 신용은 뿌리라면 다정함은 향기입니다. 나는 수많은 직원을 보았습니다. 누구는 실수했을 때 변명부터 했고 누구는 진심으로 사과하며 다시 일어났습니다. 나는 후자의 사람에게 마음이 갔습니다. 그 사람은 다정함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정함은 감정이 아닙니다. 그건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이자 책임 있는 마음입니다. 나는 공장에서 야근이 길어지던 어느 날 직원들에게 직접 따뜻한 밥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걸로 오늘 힘 좀 내게.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사람의 마음을 묶어 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 직원은 내 이름을 잊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나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다정함은 조직을 묶는 가장 강한 접착제라는 것을요. 그리고 세 번째, 감사입니다. 감사는 운이 머무는 문입니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하루를 마칠 때마다 감사 노트를 썼습니다. 그날 나를 도와준 사람의 이름을 한 명씩 적었습니다. 화물차 기사 김씨 덕분에 물건이 제 시간에 도착했다. 서류를 끝까지 확인해준 박대리 고맙다. 그 작은 노트는 세월이 흘러 내 서재 한쪽 벽을 가득 채웠습니다. 감사를 잃으면 교만이 생기고 교만은 관계를 깨뜨립니다. 나는 많은 기업인들을 보았습니다. 성공 직후 가장 많이 무너지는 이유, 그건 능력의 한계가 아니라 감사의 결핍이었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마음에는 운이 머물지 않습니다. 운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만 머뭅니다. 그래서 나는 직원들에게 자주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용은 기업의 뿌리, 다정함은 조직의 향기, 감사는 성장의 씨앗이다.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속이 빈 사람보다 가진 것은 적어도 따뜻한 사람 곁에 행운이 먼저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신용은 믿음을 부르고 다정함은 마음을 열며 감사는 행복을 키우기 때문입니다. 크게 성공하고 싶다면 먼저 약속을 지켜라. 그리고 사람에게 다정하라. 마지막으로 하루에 한 번은 감사하다고 말해라. 이 단순한 세 가지가 인생의 방향을 바꾼다. 운은 복잡하지 않다. 그저 신용과 다정함, 감사가 모인 자리로 찾아올 뿐이다. 나는 평생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삼성 상해를 운영하던 시절에도, 방직 공장과 전자 공장을 세울 때도 항상 내 곁에는 조용히 나를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공통적으로 한 가지 성품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다정하지만 동시에 단호한 사람들. 그들은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따뜻하지만 냉철했고 조용하지만 결단력이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직후 나라 전체가 가난하고 자본이 부족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모두 나에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사업을 시작할 때가 아닙니다. 하지만 내 곁에 있던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죠. 회장님이라면 해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엔 철저히 준비하고 시작하십시오. 그 한마디는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다정함 속에 담긴 단호한 경고, 따뜻한 책임의 말이었습니다. 그 말이 나를 지탱했고 그 말이 오늘의 삼성을 세웠습니다. 나는 그때부터 확신했습니다. 진짜 다정함은 사람을 약하게 만들지 않는다. 그건 함께 강해지는 다정함이다. 사람은 누구나 위로를 원합니다. 하지만 위로만 받으면 성장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단호함만 있으면 마음이 다칩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다정함과 단호함의 균형, 그것이 인간관계의 핵심이자 성공의 비결입니다. 방직 공장을 처음 세웠을 때 실수가 많았습니다. 실 하나가 잘못 엮이면 제품 전체가 불량이었죠. 그때 한 여성 관리자가 직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하지만 같은 실수는 두 번 하지 맙시다. 그 짧은 한 문장이 공장의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누군가를 꾸짖는 대신 책임을 일깨우는 말. 부드럽지만 단호한 리더십이 조직을 살린 것입니다. 나는 그 장면을 잊지 못합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다정함은 감정이 아니라 품격이라는 것을. 말의 어조 하나, 표정 하나에도 품격이 담기면 사람은 자연히 따른다. 그 품격 속에서 신뢰가 자라나고 그 신뢰가 조직의 위기를 막아준다. 내 인생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족 중 한 사람은 언제나 조용히 내 곁을 지켰습니다. 공장이 불타고 은행이 대출을 거절하던 시절에도 그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포기만은 하지 마세요. 그 말의 다정함 속에는 냉정한 현실 인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단호한 위로 덕분에 나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 한 문장이 내 정신을 붙잡았고 그 신념이 수많은 위기를 넘어가게 했습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진짜 유능한 사람은 화를 내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죠. 이번엔 실수했지만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말 속에는 신뢰가 있습니다.
그 신뢰가 사람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나는 수많은 부하 직원을 보며 느꼈습니다. 단호함만 있는 사람은 냉정하고 다정함만 있는 사람은 약합니다. 그러나 다정함과 단호함을 함께 가진 사람은 운을 움직인다. 그들은 조직을 따뜻하게 만들면서도 동시에 성장하게 만듭니다. 그런 사람이 곁에 있을 때 회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가정도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1970년대 반도체 산업에 뛰어들겠다고 했을 때 주변 모두가 말렸습니다. 한국이 그런 걸 어떻게 합니까? 하지만 내 옆에 한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품질을 믿고 사람을 믿는다면 결국 해낼 수 있습니다. 그 말이 나를 움직였습니다. 그 말이 지금의 삼성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확신합니다. 인생의 진짜 동반자는 다정하면서도 단호한 사람이다. 그들은 당신의 한계를 깨고 가능성을 일깨워준다. 오늘 하루 당신 곁의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람의 다정함에만 기대고 있지 않습니까? 혹은 단호함에만 지쳐 있지는 않습니까? 진짜 관계는 그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는 자리에서 피어납니다. 그리고 그 균형이 바로 운을 머물게 하는 인연의 법칙입니다. 나는 평생 경영 현장을 돌며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작은 변화가 사람 사이의 신뢰를 키웠고 결국 회사 전체의 분위기를 바꾸었습니다. 세상은 냉정합니다. 하지만 미소는 그 냉정함 속에서 사람을 지켜주는 마지막 온기입니다. 한 번은 외국 거래처와의 계약이 무산될 위기에 처한 적이 있었습니다. 서류 착오로 오해가 생겼던 것이죠. 긴장하던 직원들에게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실수는 누구나 합니다. 지금은 침착하게 그리고 미소로 이야기합시다. 그 말에 분위기가 풀렸고 상대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장님의 미소를 보고 신뢰가 생겼습니다. 그 계약은 결국 성사되었습니다. 그 한 번의 미소가 수년간의 협력으로 이어졌습니다. 이후 나는 임원들에게 자주 말했습니다. 불평하는 얼굴로 사람을 이끌 수는 없다. 미소 짓는 얼굴이 가장 강한 리더의 얼굴이다. 미소의 힘은 단순한 친절이 아닙니다. 그건 상대방에게 안전하다는 신호를 보내는 언어입니다. 누군가의 미소를 보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이 사람은 나를 해치지 않겠구나. 그 순간 마음이 열리고 신뢰가 피어납니다. 그게 바로 미소가 운을 부르는 이유입니다. 내가 1970년대 초반 삼성전자를 준비할 때 불확실함이 컸습니다. 하지만 나를 움직인 건 숫자나 보고서가 아니었습니다. 곁에 있던 사람들의 미소였습니다. 회장님, 잘 될 겁니다. 그 말보다 그 미소가 나를 믿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지금도 확신합니다. 회사를 움직이는 건 자본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며 그 마음을 여는 첫 번째 열쇠가 바로 미소입니다. 미소는 단순한 표정이 아니라 사람과 운명을 잇는 다리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당신의 얼굴을 거울로 보십시오. 찡그린 얼굴로 하루를 시작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를 안심시키는 얼굴로 하루를 열었습니까? 당신의 표정이 곧 당신의 운명입니다. 한 번 더 미소 지어보세요. 그 순간 당신의 운이 방향을 바꿉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을 세우려면 한 발 뒤에서 걸어야 한다. 하지만 나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진짜 현명한 사람은 뒤에서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한 발 옆에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삼성 상해를 막 시작했을 때 모두가 말렸습니다. 지금은 무리입니다. 자본도 기술도 부족합니다. 그때 내 곁에 있던 한 사람이 조용히 묻더군요. 지금 하시는 일이 정말 나라에 도움이 될까요? 그 한마디는 나에게 방향을 잃지 않게 하는 나침반이었습니다. 뒤에서 위로해주는 말보다 옆에서 묵묵히 물어주는 한 문장이 오히려 나를 바로 세웠습니다. 나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진짜 동반자는 뒤가 아니라 옆에서 걷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내가 회사를 키워가며 수많은 위기를 겪을 때 그 옆에서 묵묵히 걸어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 내지 않았습니다. 명령하지 않았고 비난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물었습니다. 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짧은 질문 하나가 사람을 성장시킵니다. 가르치려 하지 않고 생각하게 만드는 말. 그게 바로 옆에서 걷는 사람의 언어입니다. 1960년대 나는 방직 공장에서 전자산업으로 전환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모두 반대했습니다. 지금도 벅찬데 무슨 전자입니까? 그때 한 임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전자산업은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준비가 부족할 뿐입니다. 그 한마디가 나를 깨웠습니다. 그 말은 비난이 아니라 신뢰였습니다. 뒤에서 따르는 사람보다 옆에서 함께 고민하는 사람이 조직을 키웁니다. 나는 그래서 회의 때 자리 배치를 바꿨습니다. 상하좌석이 아닌 원형 테이블을 만들었습니다. 서로 눈을 맞추고 대화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때 느꼈습니다. 사람은 서열이 아니라 거리감에서 무너진다는 것을요.
가까이에서 이야기하면 오해가 사라지고 옆에서 듣는 말에는 진심이 담깁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 가족들은 내가 사업으로 바쁠 때에도 비판하거나 뒷전으로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늘 옆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힘들겠지만 이번 일은 꼭 해내야 합니다. 그 한마디가 내게는 수천 명의 직원보다 큰 힘이었습니다. 그 말에는 의심이 아닌 믿음, 감정이 아닌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한 발 옆에서 걷는 사람. 그들은 나서지 않지만 가장 정확한 순간에 한마디를 던집니다. 그 말은 명령이 아니라 확신이며 비난이 아니라 격려입니다. 당신이라면 해낼 거라 믿습니다. 그 한 문장이 사람을 세우고 관계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나는 평생 그런 사람들을 존경했습니다. 조직에서도,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한 발 옆에서 같은 방향을 보며 걷는 사람. 그들이야말로 진짜 리더이자 진짜 파트너입니다. 오늘 당신의 관계를 돌아보세요. 당신은 누군가의 앞에 서서 끌고 있습니까? 뒤에서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옆에서 함께 걷고 있습니까? 한 발 옆에 선다는 건 겸손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그 용기가 관계를 지탱하고 인생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옆걸음 속에서 우는 조용히 당신 곁에 머뭅니다. 나는 평생 기업을 이끌며 수많은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말을 남겼습니다. 그 세월 속에서 나는 한 가지 진실을 배웠습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의 인생을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한다는 것. 1950년대 초 삼성상회가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던 무렵이었습니다. 하루는 거래처 사장이 내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병철 씨, 당신은 말이 참 신중하군요. 그래서 믿을 수 있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가 내 가슴에 깊이 남았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깨달았습니다. 말이 곧 신용이라는 것을. 그 후 나는 모든 회의록과 메모의 첫 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말은 약속이다. 나는 직원들에게 자주 말했습니다. 말은 그 사람의 품격이다. 거친 말은 신뢰를 무너뜨리고 따뜻한 말은 사람을 모은다. 삼성이 성장하던 시절 나는 보고를 받을 때마다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당신의 가족에게도 같은 어조로 말할 수 있습니까? 그 질문 하나로 거짓은 사라지고 진심만 남았습니다. 말은 논리보다 강합니다. 말의 온도가 조직의 공기를 만들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어느 날 한 직원이 큰 실수를 했습니다. 공장 전체의 생산이 멈출 정도로 큰 사고였습니다. 모두가 그를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를 조용히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수는 누구나 합니다. 하지만 이 기회를 통해 당신은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그는 눈물을 흘렸고 이후 공장의 최고의 관리자가 되었습니다. 말은 사람을 무너뜨릴 수도 있지만 다시 세울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 사실을 누구보다 절실히 느끼며 살아왔습니다. 한 번은 해외 파트너와의 미팅에서 통역착오로 오해가 생겼습니다. 분위기가 냉각되었죠. 그때 나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믿는다면 말의 실수는 금방 풀릴 겁니다. 그 말 한마디로 분위기가 바뀌었고 그 계약은 순조롭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나는 확신했습니다. 말의 품격은 지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나온다. 그래서 나는 인재를 뽑을 때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력보다 먼저 인품을 갖춰라. 인품은 말에서 드러난다. 삼성의 신입사원 교육 첫날 나는 늘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내뱉는 말 한마디가 삼성이라는 이름을 대표한다. 그건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그 말은 지금도 삼성의 경영 철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말로 세상을 만듭니다. 거칠면 세상이 메말라지고 따뜻하면 세상이 부드러워집니다. 나는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말을 조심하라가 아닙니다. 말에 마음을 담아라. 진짜 품격 있는 사람은 상대의 마음을 세우는 말을 할 줄 압니다. 칭찬은 아낌없이, 감사는 즉시, 비판은 조용히 하라. 그게 내가 평생 배운 말의 철학입니다. 돈도 명예도 사라지지만 말의 온도는 오래 남습니다. 당신이 남긴 한마디의 따뜻한 말이 누군가의 인생을 지탱하고 세상을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듭니다. 오늘 하루 당신은 어떤 말을 남겼습니까? 누군가의 마음을 세운 말입니까? 아니면 상처를 남긴 말입니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내 말에 품격을 담고 있는가? 나는 평생 기업을 세우고 수많은 사람과 함께 걸으며 한 가지 확신에 이르렀습니다. 성공은 기술의 결과가 아니라 사람의 품격이 만들어낸 결실이다. 내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면 언제나 그 중심에는 5가지가 있었습니다. 신용, 다정함, 감사, 미소, 그리고 말. 이 5가지는 각각 다른 덕목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의 원으로 이어집니다. 그 하나는 바로 신뢰와 품격입니다. 1938년 대구의 좁은 골목에서
나는 단 한 줄의 믿음으로 출발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물건을 가져오겠다. 그 약속 하나를 지키기 위해 새벽길을 걸었습니다. 그 신용이 나를 살렸고 그 신용이 사람을 모았습니다. 내 곁에는 언제나 다정하지만 단호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말은 나를 위로하면서도 경계하게 만들었고 그 균형이 내 인생의 방향을 바로잡았습니다. 그들의 미소는 무너진 공장의 공기를 되살렸고 그들의 감사는 조직을 하나로 묶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의 말은 나를 다시 일어서게 했습니다. 나는 수많은 위기를 지나며 깨달았습니다. 운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별이 아니라 사람 사이의 온기 속에서 자라나는 씨앗이라는 것을요. 그 씨앗을 키우는 비료가 바로 신용의 진심, 다정함의 손길, 감사의 마음, 미소의 얼굴, 그리고 말의 품격입니다. 1970년대 반도체 산업에 뛰어들겠다고 했을 때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5가지를 떠올렸습니다. 신용을 지켜라. 사람에게 다정하되 단호하라. 미소를 잃지 말라. 함께 걸어라. 그리고 품격 있는 말을 하라. 하이데보 산당산덴나. 그 단순한 5줄이 삼성을 세웠습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경영 철학이며 운을 부르는 법칙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운을 바란다고 합니다. 그러나 운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건 당신이 오늘 하루 어떤 태도로 살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나는 늘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공하고 싶다면 먼저 당신의 하루를 점검하라. 오늘 나는 신용을 지켰는가? 오늘 나는 누군가에게 다정했는가? 오늘 나는 웃음을 나눴는가? 오늘 나는 옆에서 함께 걸었는가? 오늘 나는 품격 있는 말을 했는가? 이 5가지에 그렇다라고 답할 수 있다면 그날은 이미 성공한 하루입니다. 그런 하루가 쌓이면 당신의 인생에는 조용히 운이 머무릅니다. 나는 마지막까지 이렇게 믿었습니다. 품질은 기업의 생명이고 사람의 품격은 인생의 품질이다. 좋은 사람 곁에는 반드시 좋은 운이 따릅니다. 그것이 내가 평생 배운 인생의 법칙입니다. 운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말 속에, 표정 속에, 그리고 마음 속에 있습니다. 오늘 하루 신용을 지키고 다정함을 나누며 미소를 잃지 마십시오. 그 작은 태도가 바로 내일의 운명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 운명은 결국 당신이 만든 것입니다.